다른 거 아니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수업을 들어왔으니까 앞에 필요한 것들을 할 건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해론, 그다음에 시감상법, 소설감사법 요 세 가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인강에서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한번 최대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연습장 이면지도 주고 이제 그 연습장에다가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러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읽기로 했었지. 이거는 내 수업뿐 아니라 다른 인강 선생님의 수업도 마찬가지야. 그걸 아 맞아 이렇게 읽기로 했어. 그럼 먼저 그거를 읽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의 과제로 해야 할 지문을 읽는 거지. 그래서 지문을 읽었어. 그럼 그 우리가 이제 읽기로 했었던 방식대로 읽었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방법을 익힌다는 생각인 거지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은 나중이야.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이렇게 읽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읽었냐? 읽은 것 같아.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읽은 것 같아. 그럼 다시 그렇게 읽으려고 본문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푸는 것보다는 최대한 옳은 방법으로 혹은 수업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거 강조하면서 들어갑니다. 먼저 독해론을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의 비문학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론 할게요. 지금 요 일반론은 모든 글에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생각해봐. 야, 우리가 읽지도 않았는데 이 글이 어떤 건지 알아 몰라? 몰라.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일반론의 측면에서의 독해는 모든 지문에 바꿔 얘기하면 시, 소설을 볼 때도 같은 방식으로 보려고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론입니다. 요 일반론은 세부적인 독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조론은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혹은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그거를 이 구조론을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야. 그러니까 뭐 사실 야 우리가 20여 년을 지금 글을 읽어왔는데 설마 여러분들이 글을 못 읽을 거라고. 아니야.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이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려운 지문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서 어려운 지문에서도 하자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낸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쉬운 지문이 아니야. 그렇게 글을 쓰잖아. 글이 안 팔려. 안 읽는다고 사람들이. 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순서를 매기기 위한 지문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에서 보는 그런 식의 쉬운 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읽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반론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친구는 우리 독해론 거기 독서 입문 보면 있을 거야. 교재 받은 친구는 지금 이제 교재가 똑 떨어져서 아마 3월에는 새 교재 나갈 거니까 딱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쓰고선 옮기시고 네 그래도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일반론의 첫 번째는 끊어읽기입니다. 지금 문장이 길어져.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지문이 길어진다는 거니까 지문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문장도 길어진다고. 여러분들이 글을 제대로 못 읽는 첫 번째 이유는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쉬운 글이 아니야.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글이니까 문장도 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끊어야겠다. 그럼 뭘 중심으로 끊을 거냐? 이 끊어 읽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 거냐면 주술관계를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세요. 끊었어. 끊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어와 서술어를 확인하자는 거야. 아, 여기까지가 얘에 대한 얘기인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을 읽어야지.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끊어 읽는지는
이건 이제 수업 중에 좀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얘기긴 하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혼 문장은 문제가 안 돼. 문장이 길어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겹문장이란 말이야. 그럼 겹문장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거든. 하나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적어도 돼. 어디에서 끊는지를 보자는 거야. 이어진 문장을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이지. 그 다음에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야. 됐어?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주술이라고 적고 주서라고 적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디에서 끊냐면, 얘는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지문은 내가 쓴 지문이 아니야. 출제위원이 쓴 지문이야. 그 사람이 쉼표를 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끊으라는 거거든. 쉼표를 보면 무조건 끊어. 여기서 끊고 난 다음에 주어 서술어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어려운 게 아니지. 문제는 이제 이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에서 끊느냐? 1차적으로 주어가 길면, 우리가 영어에서 주어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해석을 할 때 은는이가라고 얘기를 하지. 일단 물론 국어에서는 은는이 붙는다고 해서 주어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은는이가 붙으면 일단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엄매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문장이 길어져. 주어가 길어져. 은는이가가 처음에 잘 안 나타나. 그러면 일단 은는이가가 나오는 데까지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은는이가가 앞에 나왔어. 은는이가 앞에 나왔어. 우리가 바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럼 어디서 끊냐면, 다시 얘는 주어가 길 때입니다. 주어가 길 때는 은는이가가 있는 부분에서 끊어주시고, 주어가 길지 않아. 은는이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럼 어디서 끊냐면 여기에서 끊어주세요. 여기에서 길지 않을 때, 주어가 길 때, 길지 않을 때는 여기서 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걸 알아야겠네. 그래야지 끊을 거 아니야. 그럼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것, 즉 다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걔네가 서술어인 거라고. 거기에서 의식적으로 끊었어. 그러면 우리가 끊어 읽는다는 얘기는 주술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던 거지. 그럼 이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읽어야지 안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빨라지는 거야.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면 국어가 안 늘어. 일단은 지금은 문장을 끊어 읽는 것부터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우리가 어제 봤을 때 긴 문장 뭐가 있었지? 어제 그제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장 끊는 거에 대해서. 다시 끊었으면 꼭 뭘 확인하자? 주어, 이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를 확인하자. 그래야지 이 앞에 있는 주어와 다른 서술어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됐죠? 요게 이제 끊어 읽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건 독해의 시작이 아니야. 준비야, 준비. 끊어 읽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정리하고 파악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준비 단계.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작은 표시하며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 나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글이 잘 안 읽혀.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내가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는 않죠. 그런 책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은 이게 습관이 됐다 보니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저는 메리트가 안 돼. 그거는 화면을 보고서 해야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분명 봤던 지문인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메리트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리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담아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거기다가 표시 못 하잖아. 그래서 메리트로 훈련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리트로 훈련하고 싶어도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 보고 있으면 눈이 아파. 그러니까 못 보겠어, 오래. 표시 안 됐으니까 내용도 파악이 안 되지. 보고 있으면 눈물 난다고. 여러분 그런 거 모르잖아. 20년 후에 느낄 거예요. 나도 그랬어. 표시하며 읽는데 제가 표시하는 거는 4개입니다. 네모, 동그라미, 세모, 밑줄. 이렇게 4개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이 표시는 여러분들이 꼭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냐면, 이런 표시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생각을 혹은 그와 관련된 행동을 활성화하자는 거야. 이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끔 이제 수업을 하면 선생님 다 표시하면서 읽었는데 머릿속에 내용이 안 남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 걔는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되지만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만 집중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하기로 한 게 있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 네모는 어디에 표시할 거냐면 은근히 붙는 대상이나 그 다음에 개념이나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혹은 따옴표가 붙는 대상에 대해서 네모를 칠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생각하는 거지. 요 네모 친 대상에 대해서 이 글은 설명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자꾸 머릿속으로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해. 그래야 기억에 남는 거야. 읽었으니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는 사람 이름, 사람이랑 그 다음에 시대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 왜 동그라미를 치냐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 그 사람의 작품이나 그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한 사람만 나오면 글이 쉬워져. 생각해봐. 그 사람 한 사람만 설명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이 등장하면 여러 명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야. 시대도. 그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특성이야. 문예 사조가 됐든 혹은 시대의 특성이 됐든. 그런데 얘도 그 시대만 나오지 않아. 여러 시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치면 머릿속에서 여러 명, 여러 시대가 나올 테니 설명 대상이 늘었잖아. 설명 대상이 늘면 항상 여러분들이 뭘 신경 써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설명 대상이 늘면 그 설명 대상들 간에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면 이 여러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읽기 시작하자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요 세모는 접속어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접속어마다 표시할 건 아니야. 제가 주로 표시하는 것들이 있어. 어떤 거냐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한번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하는 접속어에다가 표시를 할 거야. 이것이 보통 하지만 그러나 그럼 얘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정리가 되겠어? 이제 차이점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런데와 한편이 있습니다. 요 그런데와 한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는 역접이야. 얘네 둘은 전환이야. 화제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설명 대상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한 글 안에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예 정말 상관이 없는 대상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데와 한편을 보면 뭘 하느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야 돼. 왜냐면 걔랑 달라질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와 한편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수업하고 그제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글을 읽는 건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글을 정리하는 거야. 우리가 구구단 공식 외울 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 외운 거 아니잖아. 그거를 쓰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가 되는 거라고. 글도 마찬가지야. 우리 배경 지식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알면서 보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냥 정보를 정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정리한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요구할 때가 어려운 거지. 그건 어려운 지문이야. 그런데 그런 지문이 많으냐? 아니지. 기껏해 한 지문 정도라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세요. 글을 이해했느냐가 아니야. 글을 정리했느냐야. 근데 어제 수업했던 거, 그제 수업했던 건 그게 아니었지. 거기 중력, 부력, 학력은 그건 이해 문제야. 그거 생각해봐. 정보량이 많아? 아니요. 정보량 별로 없잖아. 중력, 부력, 학력이 다야.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하나의 현상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 지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럼 뭘 정리할 거냐? 이 밑줄 친 거를 정리할 거.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인 거고 이게 이제 정리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밑줄을 그리는 거면 이 네모 쳤던 동그라미 쳤던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친 대상에 대한 설명, 그거에 대한 특징 혹은 특성, 요게 우리가 밑줄 칠 것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밑줄 말고도 이렇게 물결 표시가 나오죠. 이 물결 표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번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반응은 지금 내가 요거 하나 얘기했지. 동그라미 치면서 뭐 생각하자고 그랬어? 동그라미 하나 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자. 그러면 그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내가 판단한 부분에다가는 물결 표시를 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 공통점이구나 혹은 차이점이구나 라는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물결 표시를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독서뿐 아니라 문학도 마찬가지야. 아 이건 화자의 정서, 화자의 반응 혹은 인물의 반응인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제가 물결 표시를 친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물결 표시 안 해도 되고 해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야. 그런데 반응해야 된다는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 지금 하나 얘기한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 그것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아 이런 표현에서는 이와 관련된 반응을 일으켰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그럼 요거는 결국에는 이 네모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정보인데 자꾸 어디에 되는 거냐면 새로운 정보여야 되는 거야. 앞에서 나왔던 정보인데 또 밑줄 치면 의미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네. 지금 정보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이 정보는 새로운 정보래.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라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지금 이거 준비라고 얘기했어? 끊어 읽는 건 준비야. 그렇게 끊어 읽으면서 표시를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연결하며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서, 비문학뿐 아니라 시와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여야 돼. 그건 또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 새로운 정보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요거 이제 지금 지워도 되죠? 봐봐. 우리가 글을 쭉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 내가 여기까지 읽었다고 치자. 그리고 요 부분에다가 밑줄을 쳤어. 그럼 이제 질문이야. 그럴 때 여기까지를 A라고 하고 남은 부분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밑줄 친 대상하고 연결할 부분 혹은 연결할 대상은 어디에 있겠어? A에 있겠어? B에 있겠어? 생각해봐. 내가 여기까지 읽었어. 근데 여기까지 표시를 했는데 얘랑 연결할 대상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야? 지금 연결할 거야.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 읽은 데 있어야지. 아니 지금 여기 읽지도 않은데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연결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글은 이렇게 일방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 즉 연결되는 부분이 뭐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핵심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려면 최소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앞에 아무 내용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연결해? 연결하며 읽을 때는 최소한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어디를 꼼꼼히 읽냐면 앞부분, 좁게는 1문단입니다. 요 부분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 글이 뭐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인지 얼개를 잡는 거야. 그 잡은 얼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밑줄 친 대상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나온 정보인 거고 그 다음부터 나온 정보는 앞에서 밑줄 친 대상하고 이게 언급이 된 거냐 언급이 되지 않은 거냐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고 언급이 됐다면 연결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될 거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할 건데 그럼 어떤 것들끼리 연결을 할 거냐 혹은 이 연결을 하면서 어떻게 읽을지를 고민할 거냐 혹은 생각할 거냐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어떤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느냐 같음으로 묶을 수 있는 것 공통점에 해당하겠죠? 다름으로 묶을 수 있는 것 차이점이야. 이거는 가장 글의 기본이야. 그래서는 설명 대상이 하나만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설명 대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혹은 짝을 지어가면서 볼 수 있어야겠다. 다음입니다. 상하. 그런데 이 상하는 요 같음과 다름을 내포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하라는 개념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학교 하면 초, 중, 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런 게 바로 상하인 거지. 봐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라는 점이야? 얘네들 공통점은 그렇지 학교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공통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구분을 했네 나눴네 그러면 얘네들 특성 사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차이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거 상하관계다. 그럼 머릿속에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배운 상하관계야. 문법에서 얘기하는 즉 종류를 드러내는 방식.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독해와 관련해서 추가를 할 거야. 얘는 문법적으로 따지면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뭐까지도 추가할 거냐면 구성요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시계야. 시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시침, 분침, 수침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얘네들 종류 아니잖아. 만약에 얘네들이 종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탁상시계, 괴종시계, 그 다음에 뭐 손목시계 이런 식으로 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열되면 이거 종류 아닌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구성 요소에 대한 것도 뭐로 처리하자? 이렇게 상하로 좀 처리해달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순서. 이 순서가 빡센 정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얘네들의 경우는 여기 또 순서도 될 수 있겠구나. 좋아. 이걸 하자. 아까 괜히 지웠네. 시침, 분침, 수침 얘네들의 요소는 서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 구성 요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분이 모여서 시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초가 모여서 분을 이루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떼놓고 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제시를 할 때는
얘네들의 연관성은 크게 없는 거라고. 맞지? 독립적인 거잖아. 다만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원래 시계가 제 기능을 못할 뿐이지 얘네들은 독립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들도 어떻게 되겠어? 그냥 독립적인 거야. 그러니 뭐만 생각하면 돼? 공통점만 차이점만 공차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 정보가 순서로 엮여 있는 거라면, 그러면 순서에는 뭐가 있느냐? 인과. 인과도 당연히 순서에 해당하는 거겠죠? 뭐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순서겠지. 그럼 얘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얘네들의 정보는 독립적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대상이 나뉘면 그냥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끝이면 돼. 그런데 만약에 얘를 A, B, C라고 놨어. 이게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B, A, C로 얘기를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A, B, C가 순서래.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선택지에 B, A, C라고 설명이 돼놨어.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것까지도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문단이나 이 글 전체의 흐름이 순서로 전개가 되고 있네. 그러면 그 글에서 가장 최우선 정보는 뭐가 되는 거라? 순서가 되는 거라. 그럼 순서 외의 정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밀어내야지. 그걸 내 머릿속에다 다 기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얘는 핵심이랑 상관이 없으니 얘는 나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면 올라와서 확인하자 이거라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어려운 지문들을 해결할 수가 있지. 지금 이런 단계로 되도록이면 모든 글을 읽어주려고 해주세요. 사실 이제 많이 써먹는 건 당연히 독해인 거지, 비문학에서. 그런데 문학에서도 이렇게 같은 거 다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한 편의 이제 글을 읽었어. 그리고 얘는 요 4번 꼼꼼히 읽는 거와도 관련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구조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구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설명 대상이 여럿이거나 그 다음에 원리 및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계속 얘기했던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지금 원리 및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와 인과가 되는 겁니다. 왜 이걸 나눴느냐? 지금 이제 읽어보면 글의 제재들이 있지. 글의 제재들, 인문, 사회, 예술 지문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아니야. 그럼 원리 및 과정에 해당하는 지문은 과학, 기술, 그리고 최근에 뭐가? 사실 사회 지문이거든? 경제 지문, 그 다음에 법 지문, 사회 지문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일종의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정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순서와 인과, 결국에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읽어보면 글의 구조는 다 여기밖에 없어. 다 이걸로 귀결이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짐작할 수 있느냐? 바로 앞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부분은 좀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돼. 이런 거니까 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이겠네? 특징 나누면 되겠다. 얘는 원리가 중요하겠네? 그럼 순서만 기억해야지.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문을 끝까지 다 읽었어. 다 읽었으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다 읽었으니까 정리해야지. 왜냐면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인풋의 과정과 아웃풋의 과정이 필요해. 인풋은 내가 글을 읽었으니까 정보를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럼 아웃풋은 문제를 풀 때지.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와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정보가 같은지 다른지가 견주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이 아웃풋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정보가 혼란을 일으키거나 혼동이 될 수 있죠. 그럼 문제 잘못 푸는 거 아니야.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문제를 다 읽었어. 문단을 끝까지 다 읽었어. 그러면 1문단에서 이거 얘기했지. 그러니까 2문단 이거였고 3문단 이거였구나. 그럼 내 머릿속에 그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 이거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 어때? 읽었으니까 바로 문제 풀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웃풋되는 정보가 잘못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읽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 이렇게 읽기로 했어.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과정, 이 단계에 따라 읽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거야. 그렇게 읽은 것 같아?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자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끝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익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문 설명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었는지를 나도 이렇게 읽은 것 같아. 나는 이 부분을 못 봤는데 이거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셔야지. 그래야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5분 화장실 좀 갔다 왔다가 한 칠판 한번 지우고 갔다 이제는 시 감상이랑 소설 감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